부어스 2026년도 1월 31일자 기사입니다. 러시아 국가 멸망 앞두고 있다. 북한 파병 지원까지 받아도 전쟁할 병력이 부족한 현재 상황. 뭐 전쟁을 지금 3년 4년째 끌고 있는데 뭐 나만 하겠어요? 아무리 양국군 사상자 200만 명 육박. 2022년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되어 만 4년 가까이 이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국군 사상자가 무려 200만 명에 육박하는 걸로 알려졌다. 말이 그렇지 200만 명이 출산하려면은 그만큼 키워서 거기서 그만큼 죽었다는 건데 얼마나 국가적 손실이에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과 영국 정부의 추정치 등을 바탕으로 이런 지기를 내놓았으며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사상자가 200만 명을 돌파도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 전쟁은 서로가 공격하는 거나 방어한다거나 둘 다 망해먹는 거예요. 이게 현재까지 러시아군의 총 사상자는 120만 명 수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모두 합친 수치다. 이 중 사망자는 32만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 아까운 생명 많이 죽었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피해 규모는 총 60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많이 죽었어요. 이 중 전사자는 10만에서 14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규모.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러시아 국가 멸망을 앞두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세계 판도가 바꿔질 것이다. 러시아는 그런 이제 강대국이 아닌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규모.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총 사상자가 최대 180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봄이 되면 2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전쟁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낸 강대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4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의 독소 전쟁보다 더 긴 시간이 이어지는 등 두 나라가 황폐화돼서 말도 못하죠. 그 국민들은 오죽하겠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언급을 불러오게 만들고 있다. 하루 15m, 70m 전진이 한계, 전선 고착. 뭐 15m 정도 우리 집에서 우리 뭐 2,300평 땅이 농지에 그 가운데 도로가 나서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한 150m에서 200m 정도 가거든요. 우리 땅을 가로질러서 연수장 가는데. 그런데 15m면 얼마나 해요? 15m면 우리 마당 저쪽에서 이쪽 끝 정도로 밖에 전투는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처럼 사상자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자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도 느려지고 있으며 전선은 계속해서 고착되고 있다. 그 자리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한 발쪽 두 발쪽 서로 가다 말고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우리나라는 백마고지를 뭐 이렇게 넘어서서 막 침장했다가 또 뭐 뒤로 후진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6.25 때는. 뉴욕타임스는 현재 러시아군이 일부 지역에서 하루에 15m에서 70m 수준만 전진하는 것이 한계인 것으로 보인다. 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전으로 악명 높았던 솜 전투 하루 80m보다 느린 속도다. 막대한 인명피해를 감수하면서 전선의 변화는 미미한 지옥 소모전이라고 이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들이 결국은 북한 파병으로도 병력 손실 만회 역부족. 러시아는 자국민을 이용한 병력 확보 이외에도 북한으로부터 파병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보다 우세한 병력 규모를 유지해왔으나 매달 수만 명에 달하는 전력 손실을 완전히 만회하기는 역부족이다. 북한군도 가서는 엄청 많이 죽었어요. 전력국제문제연구소는 러시아가 2024년 1월 이후부터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만 추가 점령했다고 설명했다. 12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1년간 점령한 땅이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5%밖에 불과한 거래. 우크라이나 땅이 1.5%만 뺏어갔다는 거죠. 전쟁 장기화 경제 부담 심화. 이번 연구를 발표한 전부 돈을 가지고 석유 팔아서 쓴 돈을 전부 전쟁 무기, 사람 죽이고 땅을 황폐화시키고 이런 데 쓰니까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두 나라가 다 서로 황폐하는 거예요. 이번 연구를 발표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국방 전문가 세스 존스는 이번 전쟁이 러시아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금껏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군수공장 가동으로 비정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지적과 다소 다른 시각이다.
작년도에 세계의 방산의 그 생산량은 1위가 40%인 러시아가 1위고 2위가 39%인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2위로 생산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1위는 러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만들어서 전부 전쟁에다가 투자했죠. 전쟁에다가 다 탱크지 뭐니 총알이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 한국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배치도 했을 뿐더러 막 팔아먹느라고 세계 2위였어요. 이는 지금껏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군수공장 가동으로 이제 이 나오네요. 비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는 지적과 다소 다른 시각이다. 뭐 1등으로 많이 만들었지만 전부 탄알 소비하고 다 죽이는데 썼죠. 지금들은. 세스 존슨은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제조업이 위축되고 장기적인 생산성을 끌어올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부재로 경제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러시아는 더는 강대국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폐허를 만든 거죠. 러시아는 더는 강대국이 하기 어렵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부진한 전투 성과와 경제의 생산성 하락 등은 러시아가 주요 강대국으로서의 쇠퇴 국면에 처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가 여전히 핵무기와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군사, 경제,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더는 강대국이라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러시아 국력 소모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질서 재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러시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중국이 지금 무섭다는 거죠. 중국이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가 평화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해군력을 전부 중지시켜버리고 축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의 해군 그 배를 갖다 선박을 갖다 건축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미군이 축소시키는 동안에 중국은 엄청난 하루에 1년이면 수백 대의 막 함선을 막 만들어냈죠. 그런데 미국은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노후화되니까 40%가 도국에서 수리 중이에요. 낡은 배가 40%가 다 낡아가지고 수리 중이고. 그래가지고 세계 1위 해군력을 가져왔던 미국은 세계 14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위를 누구한테 뺏겼냐? 중국이 해군력이 세계 1위예요. 2위가 우리 한국이에요. 조선기술이 우리가 세계 최고예요. 참 감사할 일이죠. 3위가 일본이고, 그러니까 중국이 1위고 2위가 한국이고 3위가 일본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더는 강대국이라 하기 어렵다. 그래 이제 미국이 지금 다시 해군력이 태평양 연안 국가에 중국이 일본과 또 필리핀과 대만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전부 지금 이렇게 영토 분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세계 14위 해군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관세를 저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작전권 니 안 내면 미군 철수할 거야 이러니까 작전권 환수라는 카드를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물론 작전권 환수는 예전 다른 대통령 때부터 있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한 건 작전권 환수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라든지 그런 데 할 때 작전권을 몇 개 놓으면 안 될 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 미국 우선주의로 대만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한국도 주목한 이유가, 저것은 다음에 우리한테도 할 수 있는 짓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러시아한테다가 우크라이나가 뺏기지 않는 땅까지 줘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가해자 편에 들고 피해자 편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도덕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덴마크한테다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 그린란드를 안 주면 군사하고 경제를 가지고 네 공격할 거야 이러잖아요.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잡아와서 지금 나라 감옥에다 넣고 재판을 한다고 그래요. 이미 이 지구촌은
더 이상 미국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 벽이죠. 뭐 브라질의 그 무슨 놀라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 했다고 그러는데 지는 부정선거 정도가 아니야. 이 국제 깡패예요. 전부 지금 나라를 이 지구촌에 이 나라를 이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가 지금이다. 유럽이 한 통화로 유럽이 성경 마지막에는 동성연애가 극에 달하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며 코로나가 창궐했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민족이 민족끼리 싸우고 중동에 그거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서로 같은 사라의 본처에 하고 또 그 저기 애굽 여인 사라 여종이 낳은 애들 하갈의 자녀가 둘이 지금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나라끼리 사방에 붙어요.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 싸우죠. 뭐 중국과 대만 지금 터지게 생겼죠. 뭐 지금 트럼프는 지금 이란 또 공격하겠다고 저러고 있어요. 지금 저적판이에요 여기가. 뭐 저쪽 중동과 뭐 유럽 쪽에서도 터질 것 같고 지금 뭐 폴란드를가 왜 저렇게 갖다가 한국 저기 K9 자주포를 가져가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폴란드에다가 뭐 갖다가 날려보내요 드론을. 지금 77%가 유럽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이 러시아가 폴란드를 갖다 공격할 거라 다 77%를 공격할 거라고 믿어요. 퍼센트가 유럽 사람들이 폴란드를 공격할 거다. 그 주변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으로 인해서 그 주변들이 전부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을 의지했던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 편을 들지 않고 러시아 편에 드는 미국은 더 이상 우리는 의지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방산 이게 전부 이렇게 다시 재부장하고 있죠. 러시아는 더는 강대국이라 하기 어렵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부진한 전투 성과와 경제 생산성 하락 등은 러시아가 주요 강대국으로서 쇠퇴 국면에 처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가 여전히 핵무기와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군사, 경제, 과학기술 측면에 더는 강대국이라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러시아는 국력 소모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질서 재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대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니투데이 2026년도 1월 30일자 기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일자리 대체 공포에 대응해야 방법 창업이라는 기사입니다.